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재라는 표현을 5번이나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또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굵직한 새로운 이슈들이 떠올랐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도 이전 문제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이 가져온 전국의 변화들 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통합당은 얼마 전에 새 정강정책 초안을 내더니 이번에는 당사 이전, 당명 변경 이런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당의 입장 들어보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예, 아니 월세살이 끝내고 자가로 이사 가신다고요?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 우리 여의도 국회 가까운 곳에 당사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6년 만인데요. 네네. 지금 당사는 영등포에 있어서 다니기도 멀고 좀 협소하고 대선이나 큰 선거를 앞두고 당사가 없는 것이 당원의 단결이나 업무 효율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 형편은 어렵지만은 예. 저당도 잡히고 또 지방 당사 처분 계획까지 짜서 예. 하나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자가, 통합당도 자가 이렇게 다 마련을 하신 거예요. 국회 근처로. 근데 당사 이전뿐만 아니라 당명, 당색, 당 로고까지 싹 다 바꾸신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한두 달 안에 이제 저 건물에 입주하신 분 나가고 저희들 인테리어하고 이래서 이제 입주가 한두 달 지나면 완성이 될 텐데 예. 그 입주 때 맞추어서 당명도 바꾸고 그 바뀐 당명으로 현판식을 하자. 이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한두 달 안에. 예.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신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디어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자. 그래서 아마 공모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모 절차 들어간다. 제가 이거 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압축하고 그래서 최종 하나의 이름을 정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내대표님 뭐 마음속에 좀 품고 계시는 어떤 추천명이 있습니까? 제가 함부로 의견을 내면 예.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당명이 직관적일 것, 포용적일 것 이거 딱 두 가지 주문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한민국 정체를 포용하는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한 번에 알아듣기 쉬운 당명이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요청들은 많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당명에다가 민주라는 단어를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뭐 신문에 실리더라고요. 이건 저도 금시초문이고요. 이미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뭐 이런 당의 앞에 열린이라든지 더불어라든지 이런 말을 생략하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민주당이 여당의 당명을 쓰고 있는데 예. 그게 저희들이 민주라고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또 예의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예. 사실 몇 군데 신문에 이게 실렸어요.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그건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온라인 공모를 한다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수도 이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로 시작이 됐는데 이 수도 이전 이야기 바로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예요. 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도 뭐 개별적으로는 찬성한다는 분 계시고 부분 찬성한다는 분 계시고 뭐 반대한다는 분 계시고 주호영 원내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 논의가 뜬금없는 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첫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두시겠다고 공약한 것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이 행정수도 이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말 레임덕이 시작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 민주당 대표 연설에서도 치밀하게 준비된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에 아마 저희들 판단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천 상수도에서 유충이 나온 문제라든지 집값 폭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제기한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 전환, 국면 전환용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또 저희 당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낸 것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예, 예. 민주당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하지만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든지 예. 또 세종시의 이 자족도시 완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예.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이런 정도고요. 저희들은 민주당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엉뚱한 데 이슈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급적 논의를 확대하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아, 그럼 논의에 참여 안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좀 질문을 드리냐면 예. 지금 이제 국회를 통째로 가느냐, 개헌까지 해서 수도 이전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가느냐, 아니면 국회 이제 분원이라도 일단 급한 대로 가느냐, 뭐 이걸 가지고선 논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민주당은 이제 이슈를 거리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와 국회가 가는 것은 수도 이전이고 그것은 위헌이라고 나지 않았습니까? 2004년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예. 위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행정부처, 중앙행정부처 13개가 세종시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예. 국회가 서울에만 있으면 이제 그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이 속칭 길국장이네 길과장이네 하는 이야기가 생길 정도니 국회 상임위원회 정도 국회가 업무 보고를 받고 행정부 감사를 하고 하는 그런 정도 기구는 세종시에 둘 필요 있지 않느냐. 아, 그 수도 이전하고 별개 문제군요. 그러면 그거. 국회 분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이 이 서울지검 있는 국회는 거의 껍데기만 있고 국회 본질이 내려간다면 그것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헌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 이슈를 피해서 아마 자기들로서는 이슈를 잘 던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행정수도 완성 가능하다. 야당이 행정수도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셨는데 거기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위헌의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은 예. 이게 국가 100년지 대계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이 서울은 600년간 수도로 되어 왔고 예. 수도 기능을 세종시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행정수도 문제로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그런 발상이니까 오히려 이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너무 정략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공약을 던져서 이걸로 재미 좀 봤다 이제 스스로 우스개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어게인 2003 예, 이걸 꿈꾼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미 한번 더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판단해서 특위 참여 안 하겠단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주호영 의원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좀 여쭙습니다만 헌재를 다시 가도 어렵다고 보세요? 이제 민주당의 생각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행정수도 법을 만들고 나면 또 누가 위헌 제청하면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자기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헌이 안 날 거다 이런 생각이라면 국가지 100년 대계를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조건에 붙이고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행정수도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예. 개헌을 하든지 예.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이든지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 위헌 가고 거기서 위헌 안 되도록 하겠다. 이건 아주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헌을 하든지 개헌에 앞서서 그럼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모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투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국민투표. 아니 국회에서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까? 국회에서 하는 걸로 지금 부족하다고. 민주당의 계산은 자기들이 176석이니까 국회에서 법 만들자고 이야기해서 법으로 돼도 좋은 것이고 안 돼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고 재미 좀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국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 말씀. 아니 한국과의 수도를 결정하고 옮기는데 예. 국민적 동의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긴 하네요. 국민투표 붙이는 거 자체도 이거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민주당에서 반대하진 않겠는가? 뭐 이런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예. 뭐 국민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대선 전까지 뭐 큰 선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시장 보궐까지 같이 치르게 됐어요. 야권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래서 서울, 부산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생물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또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 구도를 짜면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으면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네. 열려 있다고 하니까 또 당장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모시고 오는 겁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많이 받으셨죠? 예, 제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어제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권을 보는 시각은 독재 정권이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시각은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국민의당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예컨대 후보를 안 내도록 당헌에 되어 있지만은 하도 뭐 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한 당들이니까 비례정당 만들면 위법이라고 고소까지 했던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당이니까 또 슬슬 뭐 당헌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꾸어야 한다, 후보를 내야 한다, 전당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후보를 낼 듯한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민주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나 국민의당이나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출연을 하셨어요. 예. 통합당과 손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직 안 대표는 관심 없다는 입장입니다만은 나오신다면 그냥 한 명의 후보로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이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권 연대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일단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국민당과 저희 미래통합당이 통합되는 경우는 물론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도 통합이 있습니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당이 아예 보궐선거 전에 통합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몇 %를 가지고 가능성이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이야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있지는 않아요. 저 당하고는 민주당하고는 통합당이 통합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민주당하고는 없지만은 저는 국민의당과는 같은 야당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예. 당대당 통합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단일 후보인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후보로서 뽑을 수 있다. 그럼 그때 방식은 이제 후자일 경우의 방식은 단일 후보 선출 방식 1대1로 경선하는 방식을 떠올리세요? 이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단일 하나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이야기는 너무 지금 이야기하기는 설리건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만약에 뭐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그건 여러 가지 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렸어요.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자꾸 기정사실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민들 판단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보 추대 방식이냐 1대1 방식이냐 또 방식이 많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그럼 하도록 하고 그나저나 통합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좀 눈에 띄나요? 어떻습니까? 후보는 눈에 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당규에 어떻게 후보를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꼭 필요하면 전략 공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가 결정됐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당헌 당규도 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찾고
국민들에게 소개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김종인 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얘기한 건 아니지만 슈스케 방식 이런 거 대선 언급하면서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예예. 그런 방식이 이번에 그런 보궐선거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예전에는 주로 당원들 위주로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 밖으로 확장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이번에 그 어느 방송에서 그 미스트롯인가 하면서 예. 그게 대단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미스트론 예. 예, 거기에 가수들이 기존 가수들이기는 했지만은 눈에 안 띄었고 또 트롯이라는 장르가 아주 넓게 인식됐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이 되고 거기에서 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방식의 후보 발굴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슈스케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 미스트롯 방식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도 정치, 그러니까 당원이고 정치도 하던 분이어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아, 그런 방식이라는 뜻에서 미스트롯. 예. 뭐 저는 미스트롯이나 슈스케나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널리 예.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점점 후보를 줄여나간다. 예. 그런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해운, 나경원, 오세훈, 지상욱, 홍정욱 뭐 이런 이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이제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죠. 전략적으로 여성 후보 내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고려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그 빅데이터나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런 걸 미리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